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계량 경제학,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시나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유명한 스탁 앤 왓슨 교과서를 딱 펼쳐보고요. 모든 경제 분석의 진짜 시작점이죠. 바로 데이터라는 재료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은 사실 정말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시장은 갑자기 얼어붙는 걸까? 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정말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걸까? 이런 끝없는 질문들 뒤에 숨겨진 원리, 과연 경제학은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네, 바로 그 비밀의 열쇠는 데이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합니다. 덕분에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야말로 경제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 떠날 데이터 탐험의 여정 한번 보실까요? 먼저 데이터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거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스냅샷인 횡단면, 시간의 흐름을 쫓는 시계열, 그리고 이 둘을 합친 거의 최강의 데이터죠. 패널 데이터까지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가진 질문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르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모든 데이터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얻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과학 실험실처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얻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록하는 방식,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실험 자료는 말 그대로 과학 실험이에요. 연구자가 학급 규모 같은 특정 조건을 딱 정해놓고 그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테네시주 학급 규모 실험처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나라의 금리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실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관측 자료를 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부러 개입하지 않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데이터,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복잡한 현실의 관측 자료 속에서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바로 계량 경제학입니다. 계량 경제학 덕분에 우리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 속에서도 과학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관측 자료를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횡단면 자료입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사진 찍는 것처럼 특정 한순간을 찰칵하고 포착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 안에 여러 사람이나 여러 기업, 여러 국가가 담겨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횡단면 자료는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이라는 딱 한 시점을 정해두고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은 어떤지, 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는 어떤지를 쭉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졸업사진 찍는 거랑 비슷해요. 시간은 딱 한순간인데 대상은 여러 명인 거죠. 시점은 하나, 대상은 여러 개. 아시겠죠? 우리 스탁 앤 왓슨 교과서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 1.1인데요. 여기 보시면 1999년이라는 단 하나의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420개나 되는 교육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관측 번호를 보시면 1번부터 420번까지 쭉 있죠. 바로 이 420개의 교육구가 여러 다른 개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분해해 볼까요? 첫째, 여기서 분석 대상인 개체는 420개의 서로 다른 교육구들입니다. 둘째, 시간은 1999년이라는 딱 하나의 시점으로 딱 고정되어 있죠. 셋째,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변수는 각 교육구의 평균 시험 점수라던가 학생 교사 비율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최종 목표는 1999년이라는 한 시점에서 과연 학생 교사 비율이 낮은 교육구가 정말로 시험 점수가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데이터 유형으로 넘어가서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을 좇는
시계열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상을 한 번에 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추적하는 겁니다. 시계열 자료는 횡단면 자료랑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개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를 딱 정해서 여러 시점에 걸쳐서 가령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GDP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이건 마치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앨범과도 같습니다. 대상은 하나, 시간은 여러 개. 교과서의 표 1.2가 바로 완벽한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개체를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17년까지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GDP 성장률과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왼쪽 날짜를 보시면 시간이 분기별로 차례대로 흘러가는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표도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서 개체는 오직 미국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의 분기별 데이터죠. 우리가 보는 변수는 GDP 성장률과 이자율이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율과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고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오르면 GDP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을까와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두 가지를 멋지게 합쳐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공간과 시간의 결합, 바로 패널 자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계량 경제학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널 자료는 종단 자료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여러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쭉 추적 관찰한 데이터입니다. 즉, 횡단면 자료의 특징인 여러 개체와 시계열 자료의 특징인 여러 시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데이터인 셈이죠. 바로 이 표 1.3이 패널 데이터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엘라베마, 애리조나 같은 여러 주가 있죠. 이건 횡단면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여러 해에 걸친 데이터가 있죠. 이건 시계열의 특징이고요. 바로 이 둘이 합쳐진 겁니다. 이 표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개체는 미국의 여러 주, 즉 횡단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시간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있습니다. 이건 시계열적 특징이죠. 이 데이터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여러 다른 개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추적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고요? 시간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각 주의 고유한 문화나 지리적 특성 같은 요인들의 효과를 깔끔하게 통제하면서 특정 정책의 효과를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당신의 도구 선택하기.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질문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고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분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특정 시점의 스냅샷인 횡단면 자료는 지금 당장 작은 학교가 성적이 더 높을까 같은 질문에 답을 줍니다. 다음으로 한 대상의 성장 앨범인 시계열 자료는 지난 50년간 미국 경제는 어땠을까 같은 질문에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둘을 합친 끝판왕, 패널 자료는 주류세 인상이 여러 주에 걸쳐서 교통사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처럼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강력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화려한 분석 방법이나 기술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바로 당신이 던지는 질문이 당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그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질문,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과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횡단면일까요? 시계열일까요? 아니면 패널 데이터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데이터 탐험 가이드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